아니 여기는 그냥 옥상 같은데 대체 오늘 뭘 한다는 거예요? 이건 밑집 모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 몸빼 모자 아니에요? 오늘 옥상에서 네. 논 메고 밥 메고 합니다. 여기 옥상에서요? 콘크리트 바닥과 높은 빌딩에 둘러싸인 삭막한 도심 한복판. 그런데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꾸고, 보고, 즐기고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가꿀 수 있다는 도시 농부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 신림동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곳에서도 과연 도시 농부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입니다. 4년 전 교수님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방치된 옥상에 만들어진 텃밭. 매년 봄이면 작물을 가꾸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런데 학교 옥상에 학생들보다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은 아니신 것 들켰다.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서 되는 거예요? 네, 인근 지역 주민인데요. 네. 여기 학생들, 교수님들, 주민들한테 다 개방하는 옥상 텃밭이에요. 옥상 텃밭 전체 면적 중 42%인 840제곱미터를 주민들에게 분양. 제한된 공간이지만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작년에 와서 이렇게 감자를 한번 심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보물이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신청해서 하게 됐어요. 우선 시작은 홍수방지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물의 지붕과 돌에서 오기 때문에 각 건물의 지붕에서만 물을 잡아주면은 홍수가 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의 경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해 홍수의 위험이 크다. 하지만 옥상에 텃밭을 조성할 경우 약 50%의 침수 저감 효과가 있다. 게다가 텃밭 옆에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 각종 생활용수는 물론 텃밭 가꾸기용으로 재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른 데랑 달리 빗물을 여기 저장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토마토나 오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사실 옥상은 많이 비어 있잖아요. 네. 많이 비어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밭으로 만들든 옥상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옥상 텃밭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단열 효과. 여름철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함과 동시에 건물 내부의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다 보니까 꼭대기 층이 시원해서 냉방 에너지를 줄 수가 있고 또 겨울에는 또 바깥에는 추운데 여기는 덮어져 있어가지고 좀 덜 추워서 냉방비와 난방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민들에게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생산적 여가 활동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금처럼 곰뱅이가 살고 지렁이가 살잖아요. 여기 보세요. 땅심이에요. 땅심이요? 네, 얘네가 이렇게 해서 똥 싸는 흙들을 얘네 스스로 만들거든요. 외부적으로 비료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네랑 같이 생존하는 거죠. 공생하고 생존하는 거. 팍팍한 도시 생활 속 귀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도시 농부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흙을 만지다 보면 그냥 아무런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같이 경작하는 방법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로 소통도 하고 하면서 좋은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초보 도시 농민들을 위한 텃밭 잘 가꾸는 팁 공개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딧물이거든요. 작물에 개미가 붙는다면 진딧물이 생긴 것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식물에 즈백을 빨아먹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병을 옮기는 해충이므로 조기에 퇴치해야 하는데 달걀 노른자와 식용유로 만들 수 있는 친환경 살충제 난황유 더 손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데 마요네즈가 바로 계란 노른자와 기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빈 물병에다가 이거 한번 쭉 짜서 넣고 마구를 흔들어주면 난황류가 된답니다. 한번 쭉. 네, 됐습니다. 흔들어 주시면
짜장류 완성! 피부로 숨을 쉬는 해충. 기름이 해충의 피부를 둘러싸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원리로 3일에 한 번씩 뿌려주면 효과 만점이다. 오늘 첫수학한 상추 맞춰볼게요. 오늘 상추 로또 맞았어요.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어주는 것은 물론 신선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해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텃밭의 가장 큰 매력. 구슬땀을 흘리고 먹는 새참 더 꿀맛이겠죠? 맛이 어때요? 특별한 농부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서울의 한 번화가. 아니 여기는 정말 그냥 도심 한복판인데 여기서 정말 뭘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자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는 의문의 사람들을 발견. 벌들이 물을 먹는데 벌들은 염분이 필요할까요? 안 벌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채 대체 이곳엔 왜 모여 있는 걸까? 와 지금 뭘 쓰고 계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옥상에서 벌을 키우고 있어요. 벌을 키운다고요? 네. 건물 옥상에서 꿀벌을 키운다? 아니 제가 옥상에서 벌을 키운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도시에서 꿀벌을 기르면서 도시에서 꿀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적이 거의 없는 산이나 들판에서 시작된 양봉. 그런데 최근 도시에서도 벌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흔한 체험이 아니기도 하지만 벌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도심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게 양봉이라고 생각해서 이 취미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5천만 년 넘게 지구에서 생존해온 꿀벌.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인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계 100대 작물의 약 70%가 꿀벌과 같은 화분 매개체에 의존하기 때문. 꿀벌은 수분 매개를 함으로써 환경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도시에서도 다양한 곤충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양봉에 대해 알아보자. 벌집을 꺼내기 전에 피우는 이 연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거는 훈연기라는 건데 벌들이 원래 페로몬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벌통을 건드릴 때 저기 왔다 이러면서 페로몬을 뿌리는데 그 페로몬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연기로 막아주는 거예요. 벌의 생태와 습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가능한 양봉. 정말 많이 붙어있네요. 좋은 꿀을 얻기 위해선 꿀벌의 서식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데 농촌보다 도심 지역이 꿀벌을 키우기 유리한 환경이다? 도시에서 꿀벌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골보다 먹이 경쟁이 좀 덜해서 이 꿀벌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열섬 현상으로 고온건조한 도심의 기후도 양봉을 하기에 적합. 또한 아카시아, 소나무와 같이 꿀벌에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 식물이 많다는 것도 도심 양봉의 큰 장점인데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쏘일 위험도 거의 없다.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귀엽고 혓바닥으로 꿀을 먹고 있는 게 보여요. 신기해요. 직접 벌꿀을 채취하는 채밀 과정은 양봉의 백미. 와 꿀이 한 판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선생님? 여기 한 판에 가득 차면은 한 2에서 3kg 정도 돼요. 농약이 없는 꽃으로부터 천연꿀을 얻는 것은 물론 기타 첨가물이 섞이지 않은 본연의 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도심 양봉만의 매력이다. 벚꽃과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는 4월에서 6월이 꿀을 채취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는데 엄청 맛있어요. 꿀이 엄청 달고 되게 향기가 되게 좋아요. 꿀을 채취한 빈 벌집을 가열 압착해 만든 밀랍. 점착성이 강하고 가공하기 쉬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뒤에 이게 밀랍이에요. 비즈 왁스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건 피부에 좋은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화장품에 많이 사용해요. 밀랍에 식물성 오일을 넣고 가열한 다음 케이스에 넣어주기만 하면 천연 벌꿀 립밤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얇게 펼쳐진 밀랍에 신지를 넣으면 향초로 변신. 밀랍으로 만든 립밤과 양초가 완성됐습니다. 짜잔! 달콤한 꿀도 채취하고 밀랍을 이용해 가족 친구들을 위한 선물도 만들고 그야말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양봉의 세계. 벌꿀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립밤 또 양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건강한 도시에서의 삶.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신도 도시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